시장이 일단 좋으면 잘 아시죠? 테마주들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어제 보셨다시피 어제는 뭐 화재 관련 테마,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어제 테마 한 두 개, 전쟁 관련된 거, 유가 관련된 거, 요것들 좀 강하게 움직이고, 그 화재도 2차 전지 검사 장비에서 전고체까지 갔습니다. 어제 뭐 하다 이제 뭐 만들어지지도 않은 전고체가 대안이다 해서 전고체까지 갔는데,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땠냐? 실적 발표하고 쫙 밀리고, 실적 발표하고 쫙 밀리고. 어제 뭐 화장품 그 전날 시간에서 실적 발표 잘 나왔던 VT도 급락 나오고요. 실리콘2도 올라가다가 급락 나오고요. 근데 이게 자세히 뜯어보면 시장이 또 폭락을 했냐면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냥 쉬어가는, 굉장히 뭐 자연스럽게 쉬어가는 그런 하루였어요. 저점을 이탈시켰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기회로 보고 또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요거를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한 차례 변동성이 크게 나왔는데, 이 흐름이 어떤 화장품 섹터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건지, 요것들을 이제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아마 어제 오후장에 시장이 조금 반등 나오면서 아래 꼬리를 쫙 당겨 놓은 걸 보면 여전히 시장의 공포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있던 종목들의 어떤 뭐 실적 발표 이후 그게 세론으로 작용한 부분들은 있지만 끝난 것 같지는 않다 아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재 쪽이 미국에서도 계속 좋았어요. 그러면 국내에서도 지금 뭐 9월달, 10월달, 11월 이제 하반기죠. 3분기, 4분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시즌이에요. 그러면 국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 뭐 선물로도 많이 사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뭐 그렇게 꺾일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건 제 생각인 거고, 시장이 또 주가가 추세가 꺾이고 밀린다 하면 뭐 빠지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화장품 섹터의 대장은 실리콘2였고, 실리콘2는 가격 조정도 크게 받진 않았습니다. 계속 기간 조정을 이어가는 상황이고요. 이 기간 조정에서 지금 이 박스권을 상단으로 돌파해내는 그런 그림이 나올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위로 상방 돌파시킨다 하면 다시 한번 화장품 섹터는 또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은데, 지금 현재 돈이 어디로 쏠려 있냐? 제약바이오 섹터 쏠려 있죠. 거기다가 어제 엔비디아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나왔거든요. 추세 저항을 갖다 돌파하고 상방으로 돌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저는 이제 엔비디아 눌림이 나오면 여기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여기서 어떤 흔들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흔들림을 저는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T 쪽으로의 돈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다른 섹터들이 치고 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자금적인 여유가 있느냐, 국내 시장에. 그게 하나의 좀 관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도,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도 지금 계속 잘 가고 있었는데 IT 섹터 딱 가면서 이 어떤 자금의 변화, 흐름, 이게 어떻게 일어날지를 봐야 되고, 여기서 돈이 확 다 빠져가지고 IT 쪽으로 다 갈 것인가, 아니면 뭐 IT도 가고 제약바이오 IT 가는 날은 좀 쉬고 헬스케어가 쉬고, 그 다음에 또 헬스케어가 가고 또 IT가 좀 쉬고 하면서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제 어떤 섹터들이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될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엔비디아를 보면 엔비디아 보유하신 분들 많죠. 요번에 이거 왜 이렇게 채팅이 안 되지? 타입이 안 되지. 자,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와가지고 $1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요번에도 느낀 게, 난 너무 쫄보구나. 아니, 삼성전자 10% 빠졌다 사면서 엔비디아 왜 안 샀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올라서 진짜 급락, 계속 이제 추세 하락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이지. 물론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겠지만, 이건 사야 돼. 이게 독과점적인 기업이고 사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안 사고 TMF를 더 사버려가지고, 어쨌든 이제 좀 확실하다 생각되니까요. 어차피 금리 인하는 확정적인 거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좀 지켜보다가 돌리면 더 사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요날 샀습니다. 요날 왜 샀냐면,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이평선이 우리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 상승 전환되려면 이평선이 정배열로 가는 그 구간이 항상 만들어져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의 평균값으로 이평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후행성이니 뭐니 하더라도 그걸 확인하고 사는 게 저는 맞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앞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급락 이후에 되돌림, 그 다음에 요런 저항 자리, 요 박스권은 이제 요 날 돌파한다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요 흐름을 보면 이게 이제 딱 역해된 숄더를 만들어 놓고 그 우측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방향이 바뀔 확률이 높아졌다 생각하고 요 날 사면서 이날 저점 깨지면 나 다 팔아야지, 다시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일단 엔비디아가 올라왔는데, 지금이 어떻게 봤을 때 제 생각에 여기서 이제 21선 위로 올라탔잖아요. 요 구간에서의 눌림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트렌드, 요 하락 트렌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부분을 지금 여기가 언더슈팅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요 추세대 상단을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보면 7월 중순부터 해서 이렇게 그 11일부터 해서 쭉 조정받던 이 국면이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앞에 보는 어떤 이런 저항 자리에 넥라인이 있었죠. 이런 저항대를 갖다가 지금 이탈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빠지고 반등조도 여기서 이제 또 저항을 받았고, 그죠? 그리고 요번에 여기가 저항이 될 거예요. 요걸 이제 갭으로 뛰어넘어 버리면 뭐 엄청 좋은 흐름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실적이 이제 8월 뭐 셋째 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나올 때까지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일단 요렇게 이제 방향은 이렇게 잡혔어요. 그러면 요 추세대를 돌파하면서 이제 방향이 전환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눌림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 추세대 돌파까지 생각을 해서 이평선이랑 해서 이제 요날 매수를 한 건데, 이게 눌림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 조금 더 하고 돌리는 그림이 나오면 이제 100%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도 100% 확신이라고 해도 바뀔 수 있습니다. 왜? 가격의 변화가 또 100% 확신을 가지고 제가 비중을 때렸는데 아니네 하고 이렇게 밀리면 손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 어려운 건데, 어쨌든 제가 항상 베팅을 하는 그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흐름이 뭐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굉장히 그냥 단순한 방향이 바뀐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올라갈 것 같다. 그 사실 어떤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은 독과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뭐 구글 칩을 애플이 쓴다라는 부분들은 뭔가 약간의 경쟁 업체가 나왔다라는 변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뭐 차세대 AI 그 칩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거 뭐 좀 연기된다. 뭐 두세 달 늘어질 것 같다. 그게 이제 칩 두 개 합쳐가지고 어떤 연산력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건데, 이거 두 개 붙이니까 발열이 너무 심해갖고 어떤 뭐 부분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쓴다 해도 지금 나오고 있는 H100보다는 어떤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다라면 결국 저는 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시장의 그 우위를 점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요게 뭐 신고가를 갱신하고 뭐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에서 들어갔어요. 이게 요 정도 저항 자리 한 125달러 정도 오면 여기서 눌림 구간에서 제가 비중을 만약에 크게 실른다면 여기서 비중을 절반 이상 정리를 해버릴 겁니다. 그리고 돌파가 나오고 가는 흐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더 끌고 갈지를 결정할 건데, 아무튼 뭐 이런 관점들이 여러분들의 엔비디아 투자하는데 뭐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가격적인 우위를 점하고 계신 분들, 제가 400달러쯤 막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은 뭐 한 40달러쯤 되겠죠. 그런 분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전체적인 흐름 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이제 21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하단을 깨면서 추세 하락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일단은 해소가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삼성전자 퀄컴 이거 콜 테스트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일단 그런 것 같아. 그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뭐 거의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이게 처음에 그 퀄 테스트 통과 실패했다는 얘기 나왔을 때 그 이야기가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발열 문제, 어떤 설계 문제로 인해 갖고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걸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게 이제 뭐 바로 통과될 것처럼 막 언론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 한 달 이상 걸린다라는 그게 맞았던 것 같고, 이미 8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여기도 이제 갭 구간이 이렇게 있는데, 요 갭 구간을 어떤 식으로 이제 돌파해 줄지 이게 관건이고, 일단 갭은 매우로 가겠죠. 갭은 이렇게 매우로 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요날 팔았던 거 한 5% 수익 보고 팔았는데 조금 후회스럽네요. 조금 길게 봤었으면 크게 먹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살던 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괜히 또 그래가지고 엉뚱한 거 가지고 욕심 부리다가 또 큰 손절하지 마시고. 이 미래를 알 수 있으면 대표님, 그죠? 제가 여기 영끌에서 박았거든요. 영끌에서 박아서 이만큼을 먹었으면 잔잔바리 다 필요 없는데, 이게 사람이 참 재벌집 막내 아들이 돼야지. 그러니까요. 미래를 아는. 내가 요새 네. 그 웹소설 가운데서 재벌집 막내 아들보다 더 재밌게. 스펙이 넘치는 재밌게 읽는 웹소설이 하나 있어요. 정말요? 재벌집 만렙 아들이라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약간 패러디인가요? 이 재벌집은 저 환생한 것도 환생한 거지만 네. 전직이 사채왕. 아.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 거에다가 스펙이 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저승사자까지 부하로 데리고 있어. 이 뭐 그래가지고 너무 끝판왕인데요? 7살 때서부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미래만 알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뭐 아쉽지만 그래도 좀 수익을 잘 봤기 때문에 뭐 정리를 했는데, 요 갭을 이제 메우러 간다 하면 또 큰 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식 투자라는 거는 이 리스크를 떠안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리스크를 줄여갈 것인가, 그게 손절이 됐던 비중 조절이 됐던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뭐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도 통과할 거고, 뭐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면 올라가겠죠. 뭐 제 중장기 계좌의 삼성전자는 여전히 한 주도 안 팔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 올라왔으면 좋겠고, 오늘 그래서 만약 엔비디아 영향으로 IT 섹터가 탁 터진다 그러면 뭐 당연히 관련 종목들 잘 움직이겠죠. 우리 그 기존에 이 IT 섹터 내에서 대형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좀 가벼운 종목들,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종목들의 오늘 시세가 터질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121선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 벗겨내고 올라간다? 뭐 테크윈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지켜내고 있어요. 워낙 일단 컨센서스 자체가 잘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트렌드 하단 자리에서 일단 반등이 나와줬고, 이게 요번에 급락이 나왔는데 얘는 그렇게 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나름 지켜줘야 되는 돌파 구간에서 잘 지켜냈고 지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시세가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짧게 보면 요 구간의 박스권을 오늘 돌파하면서의 어떤 흐름들이 요 21선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볼 수 있거든요. 이게 한 13%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갭이 뜬 이후에 어떤 그 흐름들, 뭐 눌림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고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 또 뭐 IT 쪽에서는 사실 뭐 YC라든지 이것도 지금 추세가 완전히 깨진 건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저점 지켜내잖아요. 여기를 다시 한번 깨는 그림이 나온다면 YC도 이제는 안 봐야 되겠지만, 뭐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분명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런 어떤 그 섹터에 훈풍이 불 때는 시세 탄력, 기존의 어떤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또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런 종목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뭐 투자의 관점으로는 뭐 동진sem캠이라든지 실적이 이제 레거시 쪽이 됐던 뭐가 됐던 메모리가 계속 사이클이 지금 돌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밀려 있는데 어떤 실적은 계속해서 잘 뽑아내는 종목들 있잖아요. 필수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뭐 한 번 납품하고 뭐 몇 년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생산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진 기업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주가 빠졌을 때 이걸 기회로 보면 되겠죠. 이때도 내릴 때 제가 반도체 사이클 돌고, 반도체 섹터가 그때는 사실 좋아지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뭐 HBM이니 뭐니 다 올라갈 때고, 지금은 반도체 쪽에 돈이 안 돌고 있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해서
요거는 투자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뭐 추세는 하락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올라갈 거다. 하반기를 생각하고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의 흐름들을 한번 헬스케어 쪽에서 우리 흐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를 가고 있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번 조정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 주가적인 측면 흐름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흐름을 쭉 타면서 이렇게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움직이던 이 흐름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사실 가격적으로는 이거 시총 60조, 66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은 항상 들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이 종목이 어떤 그 가치주로 판단을 했다라면 아예 뭐 이런 데서 우리 CDMO 뭐 CMO 이런 거 나오면서도 아예 쳐다도 안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섹터가 일단 좋다라는 거, 거기 1조 4천억이라는 수주를 받았다는 거, 미국이 중국에 이제 그 생물보안법이라든지 이런 호재들이 다 붙어서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런 호재들을 다 반영해서 한 35% 정도가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밸류를 따지고 자시고 하면 아무것도 답이 안 나와요. 만약 이 바이오 섹터가 더 계속해서 꾸준히 갈 수 있다. 생물보안법이나 어떤 그 CMO, CDMO의 흐름들이 이어질 거다 한다라면 저는 어제 요거를 좀 샀어야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어제 한번 사볼까? 이거 좀 이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뭐 어제 화재 관련주들 매매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 것들은 뭐 급등락을 하니까. 대신에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비중을 갖다가 실을 때 많이 실을 수가 없잖아요. 한 1,000만 원 실어갖고 한 10% 먹고 나오면 정말 땡큐하게 감사한 거고, 거기 1,000만 원 실어서 3% 나오면 정말 땡큐하게 소고기 사 먹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거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이거 10억, 20억을 사도 괜찮은 종목 아닙니까? 물론 뭐 이탈을 나오면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대신에 10억, 20억이 나왔을 때 2%, 3% 나왔을 때 그 수익률이 엄청나니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물론 제가 10억, 20억 베팅을 하진 않아요. 그냥 예를 들자면 그런 거고, 뭐 한 1억 정도나 연끌을 해서 산다 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제 제가 왜 그런 고민을 했냐? 기준봉 이야기 많이 드리죠. 앞에 이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상승주 차트 분석이니까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조정이 나왔는데 그 고점을 돌파했어요. 자, 돌파 후 눌림이 나오는데 그 눌림이 하루짜리 음봉이 될 수도 있고 이틀짜리가 될 수도 있고 3일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눌림에서 눌림을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돌린다 싶을 때 공략을 해보는 거고, 어떤 손절에 대한 기준, 그게 뭐 가격적으로 퍼센트적으로 5% 되면 손절한다, 10% 되면 손절한다,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기준봉을 가지고 기준봉 하단이 이탈 나왔을 때 손절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요 기준이잖아요. 기준봉. 기준봉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을 잡아라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저만 보느냐? 아마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다 기준봉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제 증시가 빠졌는데 증시가 뭐 뭔가 어떤 악재가 있어서 빠졌던 게 아니잖아요. 이 어제 기준봉의 그 시가 그리고 이 저가 요 밴드대 사이를 노려야 된다. 여기를 지켜주는가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요 가격단에서 저점을 딱 형성을 했어요. 그럼 이게 뭐 저가가 마이너스 2%고 종가가 1%니까 1%밖에 안 올랐는데 여기가 이제 안 깨지면 위로 돌린다라고 보고 이제 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2, 3%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을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다.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아는 지지 저항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붙어 볼 만한 위치였다라고 보면 앞에 또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 올라올 때 여기 저항을 받고 또 저항을 받고 또 저항을 받고 돌파가 나오고 어떤 흔들림, 눌림이 있고 여기를 또 밟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그런 어떤 그 지지 저항 자리에서의 딱 저항이었던 겁니다. 물론 여기서 깨진다라면, 이 저점이 깨진다라면 짧은 손절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이게 이러한 추세대 상단 까지 올라온다라면 수익이 괜찮겠죠. 그리고 이거 돌파가 나오고 또 일봉상에서 어떤 흐름입니까?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의 연속성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고점 정도 아니면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맥점은 급등락하는 종목이 됐던 이런 대형주가 되었던 똑같아요. 똑같고 하락이 멈추고 상승으로 돌릴 만한 위치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 더 올라갈 거라는 관점에서 조정받고 상승으로 돌리는 그런 위치들을 공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트렌드를 벗겨낸 양봉이 나오니까 5일선 위로 올라탔잖아. 이날 샀으면 이날 뭐예요? 수익을 챙겼겠죠. 종가 매수 관점으로. 이게 물론 뭐 이렇게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이걸 매수하는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미래니까. 그러면 이건 매수했다가 이 저점이 깨지면 손절을 하면 그만인 거고 올라오면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어차피 투자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반대로 갈 때 내가 매수했던 그 원인, 뭐 시세를 보고 샀으면 시세가 깨질 때는 팔면 되는 거고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샀으면 가치가 깨질 때는 팔면 되는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 지금 여러분 숫자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거 납득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PBR도 비싸지 실적은 뭐 당연히 스토리가 뭐 중국 거 다 갖고 온다고 했을 때 좋아진다라는 관점은 있지만 66조라는 게 이게 납득이 되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결국은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뭐 가격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양봉이 나오면 여전히 살만한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트렌드를 벗겨내는 거니까 올선 또 돌파가 나오면 그렇지만 요 저점은 우리가 이 기준봉의 저점 자리에 왔기 때문에 어떤 저점단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었다.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해라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어떤 바이오 섹터 내에서 또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뭐 굉장히 중심을 잡아주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트레이딩 관점 뭐 매매를 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어저께 또 이야기 드렸던 게 있죠. 뭐였습니까?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노. 리가켄 바이오. 자, 리가켄 바이오 어제 설명드리면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갭 상승 이후에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저점단에서의 돌리는 흐름들을 한번 노려봅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어떤 분봉상에서 양봉의 중심 자리나 이런 구간들 여기 이런 가격단이 돌파를 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죠. 근데 어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조정이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분봉에 어떤 구간까지 왔었냐? 이런 그 박스권을 만들어 놨던 박스권 중심 가격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런 구간에서 어떤 흐름들이 나왔어요? 저점을 잡는 흐름들, 쌍바닥을 만드는 그림이 나오고 돌려주는 모습이 나왔다. 요거를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쌍바닥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쌍바닥이라 생각해서 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깨지면 손절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짧은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일봉상의 어떤 눌림이다. 오늘 눌리고 내일 갈 것 같으면 지지라인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쌍바닥인 것 같으면 사고 깨지고 또 지지라인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것 같으면 또 사보고 거기서 방향이 돌릴 때 비중을 한번 실어주고 그리고 이걸 끌고 가는 전략 이런 것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큰 흐름에서의 디테일과 그거를 타이밍을 잡고 분할 매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까지 다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해가 안 되시면요 요거 나중에 방송 올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번 돌려보세요.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것과 함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그 테마주들 강한데 테마주들 중에서 화제는 뭐 3일 정도 오늘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좀 조심하시고 시간 외에서 그 진단키트를 코로나 요번에 제가 땜빵 방송을 하러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경제방송에. 다 코로나가 자 감기 코로나 이게 진짜 정말 대유행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새 심하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어제 시간 내서 진단키트 움직였는데 뭐냐? 단기가열 지정 예고 걸린 것들 많습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또 기억하시라고 단기가열 지정 예고가 걸리면 물론 무시하고 단기가열 들어간다 생각하고 올릴 수도 있겠지만 시세 줬다가 윗꼬리 달고 쫙 밀리는 흐름들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 잘못하면 산타마리아 아시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적은 비중으로 소고기값 번다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은 하시고요.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새롭게 등장한 게 있죠. 신재생 에너지 쪽. 여전히 좋은 흐름이고 실적도 요번에 좋게 나왔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계좌 양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신 이주연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